안녕하세요. 아동상담 전문가 이지선입니다. 기질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좋은 애착,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가 자기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과 맺는 굉장히 강렬한 결속감을 이제 애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주양육자가 이제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주양육자 중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와 맺는 정서적인 교류이기도 하고요. 보살핌과 돌봄을 받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애착 대상이. 그래서 배가 고프거나 뭐 오줌을 싸거나 아니면은 뭔가 불편하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말을 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울음이라든가 이제 찡찡거리는 거라든가 또는 부모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불편함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이제 애착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매달리는 거, 이제 부모를 보고 웃는 거, 안아달라고 조르는 거, 찡찡거리는 거 이제 다 해당이 되고요. 이런 아이들의 애착 행동은 어떻게 보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돌봄을 받기 위한 그런 처절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생존 본능과 연결된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한테 중요한 주양육자가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해줬는가에 따라서 건강한 애착으로 아이가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안정한 애착의 유형으로 아이들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착의 유형을 좀 나눠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안정애착이 이제 큰 틀로 하나 이제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고, 불안정 애착은 또 다시 여러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서의 어떤 표현이고, 그거에 따른 일관적이고 아주 민감하고 따뜻한 돌봄이 지속적으로 아이한테 제공됐을 때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안전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심리적 토대라고 얘기하고요. 이 심리적 토대를 기반으로 아이들은 주변을 살펴보고 이 심리적 토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이 심리적 토대를 기준으로 자기에 대한 자아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어떤 인식이라든가 어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기까지도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반응해 주거나 나한테 해석해 주는 거를 나라고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바꿔서 얘기하자면 내가 힘들고 뭔가 무섭고 겁이 날 때 애착 행동을 부모한테 막 해요. 매달리고 울고 이런 애착 행동을 할 때 부모가 굉장히 위로해주고 얼른 가서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주면 아이가 갖는 경험은 어떤 것이냐면, 아, 이 세상은 참 안전하구나. 그리고 나를 되게 잘 돌봐주는구나. 나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경험을 아이들이 체화하게 돼요. 본능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반대로 아이들이 혼자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어떤 행동들, 뭐 울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뭐 배가 고파서 뭐 조르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서 뭐 화를 내거나 할 때 주 양육자인 부모가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펴주지 않거나 오히려 냉담하게 굴거나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태도들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되게 안전하지 못하고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언제 어떤 일이 왔을 때 과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믿음을 형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일관적으로 아이의 애착 행동에 대해서 따뜻하고 민감하고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태도는 그 관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로 하여금 외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같은 그런 도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보호적이고 그리고 아주 나에게 호의적인 어떤 애착관계 경험을 충분히 한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뭔가 실패할 때도 나한테 보여줬던 초기 부모님의 어떤 태도들을 내면화해서 자기를 잘 다독일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해서 자기의 발달 과업들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한테 냉담하고 민감하게 돌봐주지 못했던 부모님의 태도가 반복됐던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가 어려워요. 믿을 수 없고 언제는 해주고 언제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거는 아이들한테 있어서 어떻게 본능으로 체화되냐면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의 부족으로 아이에게 남겨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새로운 곳이나 어떤 낯선 과제에 직면하거나 아이가 도전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쉽게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어떤 작은 부정적인 결과나 피드백에 아이가 굉장히 압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특히 만 3세까지 아이에게 어떤 태도의 돌봄을 주었는가,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선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연구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연구들이 많이 있냐면 그 학대가 되물림되는 거에 관련된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의 원 가족 내에서의 부모님과의 관계 경험이 지금 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 논문이나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무의식 중에 나는 내 방식으로 아이를 잘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체화된 나의 어떤 애착 반응 형식이 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양육의 방식이나 어떤 애착의 질은 되물림된다라는 것들이 거의 정설로서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아이는 부모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바라본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석해주는 나에 따라서 실제와 상관없이 굉장히 형편없는 나로 자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건강하고 따뜻한 부모의 해석을 통해서 실제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자기상을 만들어가는 아이들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보여주는 아이에게 해석해주고 보여주는 어떤 태도들은 아이의 성격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이거는 자존감의 아주 결정적인 기본 토대가 되고, 자존감은 또다시 아이들이 이후에 성인기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힘으로서 작용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아주 첫 번째 단계인 부모-자녀 관계의 건강한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애착 형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고요. 아이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아이가 뭔가를 불안해하거나 아이가 뭔가를 부모에게 다가오거나 할 때 굉장히 민감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아주 일관성 있게 대해주시는 태도가 건강한 애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우면서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잘 살펴서 집중해 주시고 아이의 기분을 살펴서 물어봐 주시고 그 기분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즐겁게 많이 보낼수록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되게 좋은 아이구나, 나는 되게 가치가 있는 아이구나 라는 느낌을 아이는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해주지 못하시거나 아이의 불편함을 잘 민감하게 캐치해주지 못하시거나 아이가 뭔가 부모한테 요구했을 때 좀 냉정하고 차갑게 반응해 주시는 부모님의 태도를 계속 경험한 아이는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한테서 이 부모님 태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굉장히 위축되고 세상을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적응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인이 성인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저희가 좀 간단히 좀 나눠보고요. 안정애착은 민감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태도들을 보여주신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상호작용할 때 생겨나는 안정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안정애착을 획득한 아이들은 나에 대해서도 좋은 가치감을 갖게 되고 또 내가 힘들거나 실패하거나 내가 뭔가 좌절했을 때도 나를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믿어준 부모님의 반응들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표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업이나 새로운 적응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고 즐겁게 적응하는 양상을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불안정 애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사설 상담센터에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아이를 보다 잘 키우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지내는지를 제가 살펴보면 사실은 부모님께서 마음과는 다르게 양육적인 방법에서는 좋은 양육 태도나 돌봄을 주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음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이게 아이한테 해가 되거나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도 이제 의미합니다. 불안정 애착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시형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는 유형인데요. 이 단어에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무시형 불안정 애착의 아이들은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지, 나를 도와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나 관계를 많이 차단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무시형 애착 유형으로 성장한 성인들을 보면 일상생활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갈등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로부터 물러나서 회피하는 전략을 많이 쓰는 성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무시형 불안정 애착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하냐면 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어떤 게 무섭고 불안하고 좌절해서 속상하고 뭔가 나의 감정을 좀 수용받고 부모가 좀 의지처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순간에 적절한 사랑과 돌봄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기대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아이들은 감정적인 부분들을 발달시키기가 어렵고 대부분 차단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 경험을 맺기가 어렵고
혼자 생활하는 것들을 훨씬 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보이고 정서 발달에 있어서도 세밀한 정서 발달을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집착형 불안정 애착인데요. 집착형 불안정 애착은 앞에 무시형과는 조금 다르게 부모한테 계속 매달리고 확인하는 타입의 아이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유형의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부모가 돌봄과 관심과 사랑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험을 아이들이 했을 때 부모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타입의 아이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부모한테 떼를 쓰거나 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쉬워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거를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요구해야지만 부모가 나를 좀 봐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을 과다하게 표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애착은 부모-자녀 관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을 해석하는 안경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입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주변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집착했다가 어떨 때는 이제 분노했다가 하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감정의 유형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안정 애착 유형 중에는 혼란형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유형의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형의 아이들은 이제 어떤 아이들이냐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아이들은 아주 영유아기부터 누구보다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돌봄이나 정서적인 교류나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주체인 부모가 가해자가 돼서 오히려 아이를 공포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아이의 아주 초기의 성격 발달에 있어서 혼란감을 주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불안정 애착을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앞에 여러 번 설명했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영유아기 아이들한테 있어서 첫 번째 대상이 되어주는, 만나는 대상인 부모가 보여주는 반응의 일관적인 태도, 따뜻하고 민감하고 그리고 굉장히 돌봄적으로 나를 우호적으로 대해주는 그 태도를 기반으로 아이들은 자기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 수 있고 성격을 발달시켜가는 기초적인 토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속상해할 때 부모도 함께 속상하면서 표정으로도 위로해주고 언어적으로도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반응만 부모님이 잘 상호작용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거를 잘 수용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뤄주시는 어떤 대상이 되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했듯이 애착이 잘 건강하게 형성된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인 자아감과 자존감 사회적 적응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착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 아이들한테 무조건적인 돌봄으로서의 부모님의 반응은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어떤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민감하고 반응적이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애착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실제 내가 아이에게 얼마나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대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질적인 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아이의 건강한 성격 발달에 있어서 아주 튼튼한 기초 공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